온라인 암시장인 다크웹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가짜 백신으로 알려졌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마약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인식당이 증오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의 악의적인 인종차별적 발언과 장기간 이어진 괴롭힘으로 업주들은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뷰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업주는 절도범들을 막으려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장난감을 남녀 성별에 따라 분리하거나 진열하는 매장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암시장인 다크웹에서 정품을 포함한 백신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신은 평균 $500, 많게는 $1,2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적으로 거래된 물건은 마약성 약물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 암시장인 다크웹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검찰은 도난당한 백신이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다크웹은 15개에 달합니다. 백신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가짜 백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When you deal with criminals, you have no idea what they're selling. They may be selling you something they say is a COVID-19 vaccine. It could be a drug that could kill you. 판매 조직은 주로 미국과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백신 1회분당 평균 $500에서 많게는 $1,20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간절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If the supply is limited, which it is, and the demand is high, you're going to see people trying to make money off of it. 다크웹 거래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요구하고 암호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이나 위커를 이용합니다. 현재까지 500건의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피해 사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If somebody walked up on the street and opened up their trench coat and had COVID vaccines, would you buy one? Because that's what you're talking about here. 사법당국은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차례를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불법 백신 판매범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캐스퍼스키 사이버 보안업체는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백신 가운데 30%는 정품으로 파악돼 백신 유통망의 내부 인사가 조직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인 식당들도 증오 범죄의 주요 타겟이 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사우스 데이토나 비치에서 찹찹 코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세이 마틴 대표는 미국 내 정치적 대립이 시작되던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3건에서 4건 이상 식당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 악의적인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여름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개고기 달라, 뭐 캣, 심지어는 내가 자기 개를 줄 테니까 개고기를 만들어서 주겠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또 거기에 또 반응이 없으니까 나보고 Go home 그러는 거예요. Go back to China 그러는 거예요. 이어 한인 식당의 마틴 대표는 올해 들어 이 같은 일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아시안들이 이 같은 피해를 당할 경우 숨기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도 뷰티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한인 업주가 절도범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톨레도 경찰은 지난달 23일 몬로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서 한인 업주인 황 씨가 물건을 훔쳐 달아나려는 용의자들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인조 일당은 황 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스턴건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이제 훔쳐가는 걸 막았더니 억울하니까 나를 침을 뱉고 내가 침을 뱉길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위협을 줬어요. 이 스틱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지 위협을 막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했더니 이제 나를 팍 쳤는데. 이들은 흰색 현대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뒤를 쫓던 황 씨에게 테이저건을 겨누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10대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CCTV에 찍힌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승차를 거부당한 승객이 우버 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우버 기사가 탑승객 3명 중 1명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탑승객이 욕설을 하며 기사를 마구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탑승객은 우버 기사의 요청을 끝까지 거부했고 고의로 기침하고 기사의 전화기를 뺏고 얼굴에서 마스크를 벗기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I never said anything bad to them. I never cursed. I was not raised that way. I don't hit people. I am not raised that way. So they were not getting out of my car. 탑승객들은 결국 차에서 내렸지만 하차하기 전 차 안에 페퍼 스프레이까지 뿌린 후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동영상을 토대로 탑승객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린이 장난감을 성별에 따라 분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매장에는 최대 $1,000의 벌금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는데요. 남녀 구분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대형마켓의 장난감 판매대. 제품들이 아예 남아용, 여아용으로 성별에 따라 분리 진열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 같은 남녀 구분을 없애고 장난감을 그냥 하나 부문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백화점이나 소매업체는 장난감을 남자용, 여자용으로 진열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nd rather than just having a separate boys or girls section, let's just have a kids section. And that's what the conversation is about. Let's ensure that we remove the type of stigma, the type of bullying that we see, especially in today's day and age.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성별 장벽 허물기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There are girls who like to play boy things and boys who like to play girl things, and there's people that are non-binary who. So why not combine it all? 남녀 구분 표지판을 이미 금지한 소매업체도 있습니다. 타겟은 지난 2015년부터 남녀 구별 안내판을 없앴고 이후 월마트와 디즈니 스토어도 비슷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당 법안은 실효성이 없어 오히려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무작정 처벌하는 대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이미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매업체들에 추가적 규제를 적용하기엔 버거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Hero and hazard pay should be the priority, and gender assortment, while well-intentioned, is an idea for next year when we're out of the COVID-19 crisis. 현재 법안은 의회 내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 의원들은 내용에 아동복까지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오는 2024년부터 발효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시에서 발생하는 차량 절도 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LA시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은 1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건에 비해 81.5%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절도 범죄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최근 경찰의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팬데믹이 지속된 지난해 LA시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은 총 903건으로 2019년에 비해 2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주의 오토바이 랠리에 3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토나 상공회의소는 오는 12일부터 10일 동안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서 열리는 오토바이 축제에 3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축제에는 콘서트, 오토바이 경주, 쇼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상공회 측은 매년 50만 명이 참가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올해에는 30만 명이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당국은 팬데믹으로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내 수용 인원 제한과 마스크 착용 등의 안전 규칙 아래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사우스 다코타에서 열린 스터지스 모터사이클 랠리에는 46만 명이 모였으며 7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데이비스가 올 봄방학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지 않는 학생들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UC 데이비스는 데이비스 시정부와 대학교 간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봄방학 기간 동안 여행을 하지 않고 타운에 머무는 학생들에게 $75의 현금 그랜트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랜트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제안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대학교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그랜트는 선착순 500명까지로 제한되며 신청 마감일은 내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기아자동차가 화재 위험을 이유로 스포티지 SUV와 카덴자 일부 모델을 리콜합니다. 기아 미국 법인은 2017, 2021년형 스포티지와 카덴자 K7 모델에서 엔진 부품 전기 회로에 화재 가능성이 발견돼 총 38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또 리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차량 소유주들에게 차를 야외에 주차하거나 건물에서 멀리 주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아차는 다음 달 30일까지 소유주에게 리콜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며 리콜된 차량을 대상으로 전기 배선함의 퓨즈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닛산 자동차도 미국에서 판매된 2016, 2019년형 센트라 모델에서 브레이크 라이트 결함이 발견돼 80만 7천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1년 가까이 폐쇄됐던 디즈니랜드가 다음 달 말쯤 다시 문을 열 전망입니다. 밥 차펙 디즈니랜드 CEO는 오늘 주주총회에서 애나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를 다음 달 말부터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장객은 정상 정원의 15에서 35%로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등 방역 조치는 의무화됩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코로나19 확진 사례 감소와 백신 접종자 수가 증감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각종 테마파크와 경기장의 개장을 제한적으로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마파크가 몰려있는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여전히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단계인 퍼플 등급에 속하지만 이르면 다음 주 레드 단계에 진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격리 없이 해외를 오갈 수 있는 이른바 백신 여권의 도입에 대해 세계 각국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시범용 백신 여권을 내놨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미웅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시범 출시한 국제여행건강증명서 이른바 백신 여권입니다. 이름과 여권번호, 코로나 검사 결과가 적혀 있고 주사기 그림과 함께 백신 제조업체, 1차, 2차 백신을 맞은 시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암호화된 QR코드에도 담겨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협의가 되면 이 백신 여권으로 양국을 격리 없이 오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부터 사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은 녹색 여권을 내놨는데 그리스, 키프로스와 백신 접종자들의 자유 왕래를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석 달 안에 백신 여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고 태국과 베트남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관광 교류를 재개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백신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언할 수 없는 데다
백신 제품에 따라서 효능을 인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격차가 우려된다며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Vaccination is just not available enough around the world and is not available certainly on an equitable basis. 중국이 백신 여건에 적극적인 것도 내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계 있습니다. 각국의 코로나 통제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르고 여기에 실무적 문제 또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백신 여건의 보편적 도입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진압 과정이 날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SNS에 군경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쇠사슬로 맞은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유충한 기자입니다. 엎드린 한 남성의 등에 여기저기 시뻘건 줄이 나 있습니다. 무언가에 두들겨 맞아 피부가 벌겋게 멍들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몸매가 가녀린 남성의 등에도 곳곳에 피부가 벌겋게 부풀어 올라 다른 시민이 약을 발라줍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경이 15세 미성년자까지 쇠사슬로 잔혹하게 때렸다며 SNS에 관련 사진들을 올리며 비판했습니다. 맨몸의 시민들에게 실탄을 겨누고 개머리판과 곤봉 등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모습은 시민과 현지 언론 매체들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시민과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당 간부 등 1,857명이 체포되고 6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부는 민주화 시위를 집중 보도한 신문사 4곳과 방송사 1곳 등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금지시켰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은 즉각 SNS를 이용해 버마 시민들의 민주주의 투쟁을 계속 보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미 내외신을 합쳐 30명이 넘는 기자들을 체포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웃 국가인 태국은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난민촌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인근의 7개 지역에 난민촌을 마련해 점검을 마쳤다고 태국 공영방송 PBS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원에 따라 당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마침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 회의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 신복지제도 관련 토론회에는 소속 의원 절반에 육박하는 83명이 참석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오늘 여기서 우총이나 한번 할까요? 충분한 숫자가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날, 취임 전 1위였던 대선 지지도는 3위로 쳐졌지만 자신감만은 그렇지 않은 듯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가졌던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면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었던 것. 이 대표가 주재한 마지막 회의에는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깜짝 출석했습니다. 감사와 응원을 전하러 왔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대선 1년 전인 만큼 대선 전략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 맡긴 대리인 중에 누가 일 잘하나, 자신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대리인이 누군지를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인다는 이낙연 대표나 지지율은 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이 지사나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의 기류는 복잡했습니다. 한켠에선 윤 전 총장을 국민 후보라며 추어 올리는가 하면 국민 후보가 됐습니다. 국가를 경영할 만한 그런 원칙과 소신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 윤 전 총장에게 기대를 걸어야 할 정도로 당 유력 주자가 없다는 초조함도 감지됐습니다. 당에 큰 후보가 없으면 윤석열 쪽으로 흡수되는 이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은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라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제1야당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영화 미나리가 영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불리는 영국 영화 TV 예술 아카데미에서도 외국어 영화상, 감독상, 조연상 등 6개 부문 후보로 올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BAFTA는 현지 시각 9일 2021 시상식에 앞서 50개 후보작을 발표했는데요. 미나리는 감독상, 외국어 영화상,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 오리지널 각본상, 캐스팅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배우 윤여정은 여우조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BAFTA는 다음 달 11일 런던에 있는 로열 앨버트 홀에서 관객 없이 개최되는데요. BAFTA는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4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고 외국어 영화상과 오리지널 각본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가 오는 12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쿼드 참여국들과 함께 화상회담에 참석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부여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쿼드 정상회담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참석하는데요. 쿼드 참여국은 인도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로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해외 일반 관객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 일본 정부와 대외조직위원회, 도쿄도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대표가 참석하는 오자 회의에서 이번 결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관객은 일본 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관객 수는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행사 제한 방침에 근거해 4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에서 해외 관객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되면 조직위는 해외에서 판매된 표를 환불해줘야 합니다. 남미 파라과이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코로나 부실 대응이라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나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병원에는 주사기도 침대도 없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의약품과 병상 부족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는데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라과이는 봉쇄를 완화하면서 작년 8월부터 확진자가 늘어났고 지난달 이후 상황이 더욱 심해져 8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817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우리 집에 나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숨어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공포영화 소재가 될 만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거울 뒤에 또 다른 집, 뉴욕판 숨바꼭질입니다. 백성철 씨 모릅니까? 누구시죠? 백성철을 어떻게 아시죠? 우리 집에 또 다른 사람이 숨어 살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내 영화 숨바꼭질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욕실 거울을 뜯어내는 모습인데요. 벽에 웬 직사각형 구멍이 나 있습니다. 뭐라도 튀어나올 듯 으스스한데요.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에 사는 사만다 하트쉔은 화장실 거울 틈새로 외풍이 심해 거울을 뜯어봤다가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구멍으로 들어가자 텅 빈 방까지 짠 하고 나타납니다. 바닥에 건축 재질에 부서진 가구도 널브러져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는데요. 집 속에 숨겨진 방을 해당 건물의 관리자조차 전혀 몰랐다고 하니 수수께끼 장소라 불릴만 합니다. 스타벅스 자유, 아보카도 자유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국에선 이 말이 내가 원할 때 비싼 음료와 과일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체리에 푹 빠진 중국의 젊은이들. 자, 그릇 안에 새콤달콤 체리가 가득 담긴 모습인데요. 독한 술을 넣어 만든 체리술도 눈에 띄죠. 최근 중국 청년층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놀이라고 합니다. 자, 이른바 체리 자유. 체리 자유란 고급 과일로 통하는 체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뜻으로 경제적 수준을 의미한다는데요. 비슷한 말로 스타벅스 자유와 아보카도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리가 사랑받게 된 건 코로나19가 계기였다는데요. 코로나19로 체리값이 뚝 떨어지면서 이참에 비싼 체리를 배불리 먹고 인증샷을 남기는 겁니다. 실제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는 체리를 싼 값에 득템한 횡재를 알리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영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강도의 봉쇄 조치로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된 상태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샌드위치는 헬리콥터를 타고입니다. 잔디밭에 내려앉은 헬리콥터. 이때 앞치마를 두른 남성이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납니다. 다름 아닌 샌드위치였는데요. 영국 랭커셔주 한 매장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헬기 조종사가 이곳에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헬기를 타고 64km의 거리를 날아온 건데요. 이 장면이 매장 공식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고강도 봉쇄령이 내려진 시국에 자랑할 일이 아니라며 현지인들로부터 문매를 맞았다는데요. 해당 매장과 조종사에 대해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잡은 상어를 악어에게 빼앗긴 낚시꾼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간과 악어의 줄다리기. 보트에 탄 남성이 낚싯대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인데요. 큰 물고기가 잡혔나 싶어서 자세히 보니 낚싯바늘에 걸린 상어를 악어가 꽉 물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낚시꾼은 친구와 함께 상어를 잡고 낚싯줄을 당기는 순간 길이 2.5m의 굶주린 악어가 나타나 상어를 물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낚시꾼은 3년 동안 이곳에서 야생동물을 촬영해 왔다는데요. 이렇게 강한 악어를 가까이에서 본 건 충격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라마다 결혼한 신랑 신부의 행복을 빌어주는 독특한 풍습이 있죠.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웨딩카에서 돈 뜯는 법. 커다란 리본을 단 웨딩카 앞에 웬 노부부가 막아섭니다. 화가 난 웨딩카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며 이들을 쫓아내려고 하는데요. 하객의 축복 속에 있어야 할 웨딩카. 무슨 사연일까요? 중국 선양에서 포착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결혼식이 열리면 신랑 신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풍습이 내려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노부부는 신부에게 돈을 받고서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길을 내줬다고 합니다. 풍습을 악용한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네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랑을 받아온 반려견 2마리가 백악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쫓겨났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개벌은 못 거친 바이든의 반려견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한가로이 산책 중인 반려견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백악관 입성 2달도 못 돼서 짐을 쌌다고 합니다. 독일 셰퍼드 반려견 한 마리가 백악관 대통령 경호 담당자를 물어버리는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인데요. 이 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은 유기견 출신의 퍼스트독으로 견생 역전을 이룬 3살 배기 메이저라고 합니다. 메이저는 평상시에도 백악관 보안요원과 경비원 등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메이저의 과격한 행동 처음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에 메이저와 놀다 미끄러져서 발목을 삐었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